10년 전, 권지훈의 세상은 불길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그는 불타는 저택의 정원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온통 주황색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고, 매캐한 연기가 그의 숨을 막았다. 그는 소방관들의 필사적인 외침과 사람들의 울음소리 사이에서 부모님의 비명소리를 들었다. 그 비명소리는 그의 심장에 깊이 박혔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악몽이 되었다. 그는 그날 밤 불꽃 속에서 한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 남자는 이씨 그룹의 회장, 이 회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불꽃에 비쳐 이글거리고 있었고 그의 눈은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그날 밤 부모님을 잃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의 얼굴에 흉터가 남았다. 그 흉터는 단순히 그의 얼굴에만 새겨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증오의 흔적이었다. 그는 그날 밤 복수를 맹세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회장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10년 후 권지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불길 속에서 울고 있던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냉혹하고 잔인한 총수, 권지훈이었다. 그는 10년 동안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증오로 바꾸었다. 그는 10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씨 그룹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10년 동안 이 회장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그의 약점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는 이 회장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그의 딸, 이수진을 발견했다. 이수진은 이 회장의 사랑스러운 딸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탐욕과 죄악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복수에 가장 좋은 도구였다. 지훈은 그녀를 이용해 이 회장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를 감금하고 그녀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녀를 통해 이 회장을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수진을 자신의 별장으로 납치했다. 별장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 있었다. 별장은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그곳은 수진에게 감옥과 같았다. 지훈은 수진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왜 그녀를 납치했는지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오직 한 가지 사실만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이제 그의 소유이며 그녀는 이제 그의 모든 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 수지는 지훈의 납치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납치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왜 자신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대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통제했다. 그녀는 그의 노예였다. 지훈은 수진을 감금하고 그녀를 고문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부모님을 잃은 슬픔과 분노를 쏟아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고통을 전가했다. 그는 그녀를 통해 이 회장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고문하면서도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강인함에 매료되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그는 그녀를 증오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매력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이용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에 혼란스러웠다. 수지는 지훈의 잔인함에 절망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고문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분노와 증오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그가 어떤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슬픔과 외로움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증오했지만 동시에 그에게서 알 수 없는 연민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증오와 사랑, 고문과 연민의 복잡한 감정으로 얽혀 있었다. 지훈은 수진을 통해 이 회장에게 복수하고 싶었지만
그는 수진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었다. 수진은 지훈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알 수 없는 매력을 느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증오와 사랑, 복수와 용서의 이야기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권지우는 이수진을 자신의 별장에 가두고 10년 동안 쌓아온 증오를 쏟아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부모님이 겪었던 고통과 절망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잔인하게 대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자유를 빼앗고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는 그녀를 복수의 도구로 삼아 이 회장에게 고통을 주려 했다. 네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았어. 이제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지우는 수진에게 차갑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수진은 지훈의 증오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지훈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인질이었다. 수진은 지훈의 잔인함에 절망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고문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슬픔과 외로움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어떤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녀는 그를 증오했지만 동시에 그에게서 알 수 없는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그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수지는 지훈의 별장에서 지내면서 그를 관찰했다. 그녀는 그의 방에 몰래 들어가 그의 모든 것을 살펴보았다. 그녀는 그의 방에서 불에 탄 가족 사진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 사진에서 지훈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그는 행복해 보였고 그의 부모님은 그를 사랑하는 듯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보고 지훈이 왜 자신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대하는지 알았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을 잃었고 그 상실감과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수지는 지훈의 상처를 이해했다. 그녀는 그를 증오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부모님의 죽음이 자신의 아버지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그를 용서하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수진에게 와인을 건넸다. 그는 그녀와 함께 와인을 마시며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복수를 맹세했는지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서 위로를 찾았다. 네오는 네 아버지의 죄를 알지 못해. 네 아버지는 나의 부모님을 죽였어. 그는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았어. 나는 그에게 복수할 것이다. 나는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지우는 수진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과 분노로 가득했다. 수진은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고통을 이해했다. 그녀는 그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신은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당신의 부모님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분은 당신의 부모님을 사랑했어요.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수지는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은 수진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아버지를 변호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거짓말하지 마. 네 아버지는 나의 부모님을 죽였어. 나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복수할 것이다. 지훈은 수진에게 소리쳤다. 그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증오에 눈이 멀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멀어졌다. 그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는 그녀를 고문했다. 그는 그녀를 복수의 도구로 삼았다. 수지는 지훈의 잔인함에 절망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그를 용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그의 증오를 이해하고 그를 구원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찾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마음속에 숨겨진 사랑을 찾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별장에서 지내면서 그를 관찰했다. 그녀는 그가 혼자 있을 때 그의 눈에서 슬픔과 외로움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픔을 숨기고 강한 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의 사랑을 찾고 싶었다. 이수진은 권지훈의 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분노와 증오의 근원이 된 화재 사건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별장 안에 있는 서재는 그녀의 유일한 정보원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오래된 신문기사, 사진, 그리고 사건 보고서들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읽고 그 사건의 진실을 파헤쳤다. 그녀는 화재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 계획된 방화였다. 그리고 그 방화는 그녀의 아버지가 아닌 제3의 인물에 의해 저질러졌다. 그녀는 그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증거들을 지훈에게 보여주고 그의 오해를 풀고 싶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무죄로 믿게 만들고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한편 지훈은 수진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아버지의 죄를 숨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행동에 분노했다. 그는 그녀를 더 잔인하게 고문하고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부모님을 잃은 슬픔과 분노를 쏟아냈다. 그는 그녀를 통해 이 회장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고문하면서도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강인함에 매료되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그는 그녀를 증오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매력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이용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에 혼란스러웠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수진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였다. 그는 그녀에게 와인을 건넸다. 그는 그녀와 함께 와인을 마시며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복수를 맹세했는지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서 위로를 찾았다. 네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았어. 이제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지우는 수진에게 차갑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수진은 지훈의 증오를 이해했다. 그녀는 그의 고통을 이해했다. 그녀는 그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신은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당신의 부모님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분은 당신의 부모님을 사랑했어요.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수진은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은 수진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아버지를 변호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거짓말하지 마. 네 아버지는 나의 부모님을 죽였어. 나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복수할 것이다. 지훈은 수진에게 소리쳤다. 그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증오에 눈이 멀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멀어졌다. 그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는 그녀를 고문했다. 그는 그녀를 복수의 도구로 삼았다. 수지는 지훈의 잔인함에 절망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그를 용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그의 증오를 이해하고 그를 구원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마음속에 숨겨진 사랑을 찾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별장에서 지내면서 그를 관찰했다. 그녀는 그가 혼자 있을 때 그의 눈에서 슬픔과 외로움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픔을 숨기고 강한 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의 사랑을 찾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마음속에 숨겨진 사랑을 찾고 싶었다. 권지우는 이수진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가져온 오래된 문서와 신문 기사들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 그 문서들은 화재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방화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아버지의 죄를 숨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네 아버지가 나의 부모님을 죽인 증거는 수도 없이 많아. 지우는 수진에게 차갑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수진은 지훈의 흔들리는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말을 믿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다. 당신은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당신의 부모님을 사랑했어요.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이 모든 것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것이에요. 당신과 우리 아버지는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어요. 수진은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은 수진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아버지를 변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다. 그는 그녀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다시 한번 화재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10년 전의 사건을 다시 파헤쳤다. 그는 화재 사건의 모든 증거들을 재검토했다. 그는 화재 현장의 사진, 사건 보고서,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모두 조작된 것이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이 회장을 범인으로 몰아넣기 위해 증거들을 조작했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분노했다. 그는 자신이 10년 동안 무고한 사람을 증오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자신의 부모님을 죽인 진범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함에 자책했다. 그는 수진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감금하고 그녀를 고문하고 그녀를 복수의 도구로 삼았다. 그는 그녀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었다. 지우는 수진에게 달려가 그녀에게 사과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말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지훈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말을 믿어주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의 죄를 오해했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의 사랑을 찾고 싶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공동의 적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그들의 힘을 합쳐 진실을 파헤쳤다. 그들은 그들이 얼마나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모두 누군가의 음모에 희생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함께 힘을 합쳐 진범을 찾고 그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훈의 복수를 막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지훈이 자신의 딸을 납치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딸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지훈과 싸울 준비를 마쳤다. 그는 지훈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딸을 되찾고 싶었다. 그는 지훈과의 마지막 대결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지훈과 수진이 이제 그의 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이제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힘을 합쳐 진실을 파헤치고 그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증오와 사랑, 복수와 용서, 그리고 진실과 거짓의 이야기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되었다. 권지우는 이수진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배어 있었다. 그는 10년 동안 무고한 사람을 증오하고 그녀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수진 씨, 내가 당신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수진은 지훈의 진심 어린 눈물에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픔을 숨기고 강한 척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의 사랑을 찾고 싶었다. 지훈 씨,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저 누군가의 음모에 희생된 것뿐이에요. 이제 우리 함께 힘을 합쳐 진실을 파헤치고 그에게 복수해요. 수진은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은 수진의 제안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과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용기와 강인함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복수의 도구가 아닌 자신의 진정한 동반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들은 이제 함께 공동의 적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그들의 힘을 합쳐 진실을 파헤쳤다. 그들은 그들이 얼마나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모두 누군가의 음모에 희생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함께 힘을 합쳐 진범을 찾고 그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먼저 10년 전 화재 사건의 배후에 있는 인물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 사건의 모든 증거들을 재검토했다. 그들은 그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계획된 방화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들은 그 방화범이 이 회장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의 진범은 이 회장이 아니야. 그는 그저 누군가의 음모에 이용된 것뿐이야. 지훈은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은 지훈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무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었다. 그들은 그 사건의 진범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그 사건의 모든 증인들을 다시 찾아가 그들의 증언을 들었다. 그들은 그 사건의 모든 증거들을 다시 재검토했다. 그리고 그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 사건의 진범은 이 회장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박 회장이었다. 박 회장은 이 회장의 가장 믿음직한 친구였다. 그는 이 회장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이 회장의 모든 것을 통제했다. 그는 이 회장의 사업을 파괴하고 이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 회장을 파멸시키기 위해 이 회장의 모든 것을 이용했다. 그는 이 회장을 이용해 권씨그룹을 무너뜨리고 권씨그룹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 그는 이 회장을 이용했어. 그는 이 회장을 통해 나의 부모님을 파멸시켰어. 그는 이 회장을 이용해 권씨그룹의 모든 것을 빼앗았어. 지훈은 박 회장의 만행에 분노했다. 그는 박 회장이 자신의 부모님을 죽인 진범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그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박 회장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파멸시키고 싶었다.
수지는 지훈의 분노를 이해했다. 그녀는 박허감 회장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박허 가 회장이 자신의 아버지의 친구였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구원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박 회장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박 회장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다. 그들은 그들이 얼마나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모두 누군가의 음모에 희생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함께 힘을 합쳐 진범을 찾고 그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권지훈과 이수진은 박 회장의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들은 더 이상 복수의 노예가 아니었다. 그들은 진실을 찾고 공동의 적을 무너뜨리기 위한 동맹이었다. 그들은 박 회장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그의 모든 행동을 추적했다. 그들은 박 회장이 이 회장을 이용해 권씨그룹을 파멸시키고 권씨그룹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들은 박 회장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그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박 회장은 지훈과 수진의 동맹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지훈이 여전히 이 회장에게 복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승리에 취해 있었다. 그는 지훈을 이용해 이 회장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이 회장의 모든 것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지훈에게 이 회장을 납치하고 이 회장의 모든 것을 빼앗을 계획을 제안했다. 권 총수님, 이 회장은 나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나는 그를 파멸시키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우리는 이 회장을 파멸시키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동맹이 될 수 있습니다. 박 회장은 지훈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탐욕과 잔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박 회장의 제안을 듣고 분노했다. 그는 박 회장이 자신의 부모님을 죽인 진범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박 회장을 속이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박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습니다. 박 회장님, 우리는 함께 이 회장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끝난 후 우리는 이 회장의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눌 것입니다. 지훈은 박 회장에게 차갑게 말했다. 박 회장은 지훈의 제안에 기뻐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는 지훈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완벽한 도구라고 생각했다. 그는 지훈을 이용해 이 회장을 파멸시키고 이 회장의 모든 것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다. 지훈은 박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수진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수진은 지훈의 계획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이용해 박 회장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지훈의 복수심에 두려움을 느꼈다. 지훈 씨, 당신은 너무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이 게임에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복수심에 눈이 멀었어요. 당신은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가요? 우리 아버지를 믿는가요? 수진은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은 수진의 말에 흔들렸다. 그는 수진의 눈에서 두려움과 슬픔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복수심이 수진과 그녀의 아버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수진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말했다. 수진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 게임에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지만 나는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훈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고 그를 믿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 게임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박 회장을 무너뜨리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다. 그들은 함께 박 회장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박 회장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준비를 마쳤다. 그들은 박 회장이 이 회장을 납치하려 할 때 그를 잡을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박 회장이 이 회장을 납치하려 할 때 그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박 회장은 그들의 계획을 눈치챘다. 그는 지훈과 수진의 동맹을 알게 되었다. 그는 지훈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지훈에게 복수하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훈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수진을 납치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은 지훈의 별장에서 혼자 있었다. 그때 박 회장의 부하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수진을 납치했다. 수진은 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녀는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녀는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녀는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권지우는 이수진이 납치되었다는 사실에 모든 이성을 잃었다. 그의 심장은 무자비하게 뛰었고 그의 머릿속은 온통 수진의 안전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찼다. 그는 박 회장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수진을 납치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의 복수심은 이제 박 회장을 향했다. 그는 박 회장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파멸시키고 싶었다. 그는 수진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의 복수는 이제 더 이상 이 회장을 향하지 않았다. 그의 복수는 이제 박 회장을 향했다. 지우는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수진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수진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박 회장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그의 모든 행동을 추적했다. 그는 박 회장이 수진을 납치하고 이 회장을 이용해 지훈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는 박 회장의 음모를 파헤치고 수진을 구원하고 싶었다. 한편 박 회장은 지훈의 반응을 지켜보며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는 지훈이 수진의 납치에 절망하고 자신에게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 권 총수님, 당신의 사랑스러운 인질은 나의 소나귀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구하고 싶다면 나의 모든 것을 넘겨주십시오. 당신의 모든 것을 나의 소유로 만드십시오. 지훈은 박 회장의 협박에 분노했다. 그는 박 회장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박 회장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박 회장에게 차갑게 말했다. 박 회장님, 당신이 원하는 것은 모두 가져가십시오. 하지만 수진을 풀어주십시오. 당신이 그녀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면 당신은 내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지훈의 경고는 박 회장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의 승리에 취해 있었다. 그는 지훈이 자신의 협박에 굴복하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넘겨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지훈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는 지훈에게 거래 장소를 알려주었다. 그곳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폐공장이었다. 지훈은 홀로 폐공장으로 향했다. 그는 혼자였지만 그의 뒤에는 그의 모든 정보망과 경찰이 있었다. 그는 박 회장의 모든 것을 파악해 두었고 그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박 회장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박 회장의 함정을 역이용해 그를 잡을 계획이었다. 폐공장에 들어선 지훈은 박 회장을 발견했다. 박 회장은 수진을 인질로 잡고 있었다. 수진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강인했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바라보며 그에게 믿음을 보냈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바라보며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권 총수님, 드디어 오셨군요. 당신의 사랑스러운 인지를 구하고 싶다면 나의 모든 것을 넘겨주십시오. 당신의 모든 것을 나의 소유로 만드십시오. 박 회장은 지훈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와 탐욕이 뒤섞여 있었다.
지우는 박 회장의 조롱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박 회장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는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게 박 회장에게 다가갔다. 박 회장님, 당신이 원하는 것은 모두 가져가십시오. 하지만 수진을 풀어주십시오. 지우는 박 회장에게 말했다. 박 회장은 지훈의 태도에 분노했다. 그는 지훈이 자신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에게 대항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하하하하. 권지훈, 네가 감히 내게 이럴 수 있어. 나는 네가 내게 모든 것을 넘기고 비참한 모습을 보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너는 여전히 오만하구나. 박 회장은 미친 듯이 웃으며 말했다. 그는 수진의 목에 칼을 들이밀었다. 지우는 수진의 모습을 보고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박 회장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박 회장을 제압하고 수진을 구출하려 했다. 하지만 박 회장의 부하들이 그를 막아섰다. 지우는 그들과 격렬하게 싸웠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그들과 싸웠다. 그때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박 회장의 모든 부하들을 제압하고 박 회장을 체포했다. 박 회장은 경찰의 등장에 경악했다. 그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훈의 치밀함과 냉철함에 혀를 내둘렀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해야 했다. 권지훈, 네가 이겼다. 하지만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박 회장은 지훈에게 마지막으로 저주를 퍼부었다. 지훈은 박 회장의 저주를 무시했다. 그는 박 회장에게서 수진을 구출했다. 수진은 지훈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구하러 왔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싶었다. 지훈은 수진을 품에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무서웠지만 그녀의 아빠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품에서 안정을 되찾았다. 수진은 지훈의 품에 안겨 그에게 속삭였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나를 구원해줘서. 지훈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안전합니다. 그들은 함께 병원을 나섰다. 그들의 앞에는 밝고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박호 각 회장의 음모를 파헤치고 그의 복수를 끝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그들의 관계는 깊은 신뢰와 이해로 완성되었다. 권지훈은 이수진을 구출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수진은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았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컸다. 지훈은 그녀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그녀를 보살폈다. 그는 그녀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에 자책했다. 그는 자신의 복수심이 얼마나 위험하고 잔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미안함을 느끼며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수진 씨,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지우는 수진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배어 있었다. 수진은 지훈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에게 말했다. 지훈 씨,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저 나를 구원했을 뿐이에요. 나는 당신에게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줘서.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서로를 용서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그들의 관계는 깊은 신뢰와 이해로 완성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한편 정현우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자신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지훈에게 복수하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훈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그의 아이들을 빼앗기로 했다. 그는 아린과 아이들을 납치하고 지훈에게 최후의 결전을 제안했다. 하지만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지훈과 수진이 이미 그의 음모를 파헤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박 회장의 음모를 파헤치면서 이 회장의 과거를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 회장이 10년 전 화재 사건의 배후에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이 회장이 박 회장과 함께 권씨그룹을 파멸시키고 권씨그룹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박 회장, 그는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았어. 이제 나는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이 회장은 지훈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탐욕이 뒤섞여 있었다. 지훈은 이 회장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이 회장이 박 회장과 함께 자신의 부모님을 죽인 진범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그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 회장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파멸시키고 싶었다. 수지는 지훈의 분노를 이해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고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들은 이제 이 회장과 마지막 대결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이 회장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파멸시키고 싶었다. 그들은 그들이 얼마나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모두 누군가의 음모에 희생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함께 힘을 합쳐 진범을 찾고 그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훈과 수진이 자신의 음모를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는 지훈을 무너뜨리고 그의 총수 자리를 차지할 준비를 마쳤다. 그는 지훈의 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지훈과 수진의 사랑이 그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그들의 관계는 깊은 신뢰와 이해로 완성되었다. 그들은 함께 힘을 합쳐 이 회장의 음모를 파헤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빼앗을 준비를 마쳤다. 그들은 이 회장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할 준비를 마쳤다. 권지훈과 이수진은 이 회장의 모든 범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이 회장이 박 회장을 이용해 권씨그룹을 파멸시키고 권씨그룹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는 증거, 그리고 이 회장이 10년 전 화재 사건의 진정한 배우라는 증거. 지훈은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이사회에 참석했다. 그는 이사들 앞에서 이 회장의 모든 죄를 폭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이 회장님, 당신은 나의 부모님을 죽이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당신은 박 회장을 이용해 내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나를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죄는 이제 드러났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지훈은 이 회장에게 차갑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 회장의 비열함에 경악했다. 그는 이 회장이 자신의 부모님을 죽인 진범이라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이 회장을 용서할 수 없었다. 이 회장은 지훈의 폭로에 경악했다. 그는 지훈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자신을 파멸시키려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지훈에게 소리쳤다. 거짓말 권지훈, 네가 감히 내게 이럴 수 있어. 나는 네가 아니다. 나는 네가 아니다. 이 회장은 이사회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이사들은 이 회장의 행동에 경악했다. 그들은 이 회장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 그를 총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로 결정했다. 이 회장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명성, 그의 권력, 그의 재산, 그리고 그의 딸인 수진의 사랑까지.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그는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의 죄는 세상에 알려졌다. 그는 사회에서 매장되었고 그의 삶은 파멸되었다. 수지는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지우는 이 회장의 몰락을 보고 슬픔을 느꼈다. 그는 이 회장이 자신의 부모님을 죽인 진범이라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이 회장이 자신의 아버지의 친구였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그는 이 회장이 자신의 탐욕과 오만함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는 이 회장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의 파멸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 회장의 몰락과 함께 권지훈의 복수는 끝이 났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의 복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는 이 회장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파멸시켰다. 그는 이제 자유로웠다. 그는 더 이상 복수의 노예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복수심이 수진을 위험에 빠뜨렸고 그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미안함을 느끼며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멀어졌다. 그는 그녀에게서 멀어지고 그녀의 삶을 방해하지 않고 싶었다. 하지만 수지는 지훈을 떠날 수 없었다. 그녀는 지훈을 사랑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복수심 때문에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의 사랑을 찾고 싶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멀어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서로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서로를 그리워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서로를 용서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성장하고 더욱 강해졌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믿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그들의 관계는 깊은 신뢰와 이해로 완성되었다. 이 회장의 몰락과 함께 권지훈과 이수진의 삶을 짓누르던 어둠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졌다. 지훈은 복수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고 수진은 아버지의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그 위기를 통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사랑을 완성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상처 입은 서로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었다. 지훈은 수진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모든 아픔과 증오를 털어놓았다. 그는 부모님의 죽음 이후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던 자신의 공허한 삶을 고백했다. 그리고 그녀를 인질로 삼았던 자신의 잔인함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수진 씨, 나는 당신을 복수의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가둘수록, 당신을 볼수록 나는 내 안의 증오가 아닌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내게 빛과 같았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어둠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줘서 고맙습니다. 지훈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았는지 이해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훈 씨,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저 당신의 부모님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나는 당신의 아픔을 이해해요.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서로를 용서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그들의 관계는 깊은 신뢰와 이해로 완성되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복수나 증오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지우는 태양그룹의 총수로서 공식적인 자리로 복귀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그룹을 더욱 강력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의 경영 철학은 단순한 이윤 추구를 뛰어넘어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가치를 중요시했다. 그의 리더십은 재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고 많은 기업들의 귀감이 되었다. 수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명성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이용해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선재단을 설립하고 부루 이웃을 돕는 데 헌신했다. 그녀의 헌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사회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그 아픔을 통해 성장하고 더욱 강해졌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믿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그들의 관계는 깊은 신뢰와 이해로 완성되었다. 지우는 수진에게 다시 한번 청혼했다. 이번에는 복수가 아닌 진정한 사랑을 담은 청혼이었다. 수진은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화려하고 웅장한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과 용기, 그리고 성장을 축하하는 축제였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결혼 후, 그들은 서로에게 헌신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경하며, 서로를 사랑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꿈꾸었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서로에게 행복을 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은 신분이나 배경이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마주볼 때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그 위기를 통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명성이 아닌 사랑과 신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